실버 세대의 건강 지키기라는 그 강좌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1시간 정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그 노인 당뇨병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발달과 노화, 그다음에 우리 몸을 간단히 알아보고, 그다음에 당뇨병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노화와 노쇠를 같이 한번 말씀을 갖겠습니다. 저는 그 학위를 받고 주로 그 콩팥, 그다음에 당뇨병, 간, 그다음에 항산화 연구를 했습니다. 어, 87년에 그 MBC 그 방송에 나왔던 뉴스, 제가 한 연구고, 그 홍삼과 그다음에 신부전증을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88년도에 그 국제 인삼 심포지움에 중크롬산 유발 급성 신부전증에 미치는 홍삼의 효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홍삼의 그 어떤 작용 그를 하기 위해서 그 중크롬산을 조금 더 들여다봤고, 근데 중크롬산이 당대사 교란을 시키고 체단백질 분해를 유발시킨다, 이런 결론을 얻었고, 이어서 그 당뇨병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 그 여러 권사님과 장로님을 모시고 한번 그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것인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발달과 노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인 발달이란 발달은 생물학적 관점, 심리적 관점, 그다음에 인지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생물학적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로스 앤드 디벨롭먼트란 말을 많이 쓰고, 우리말로는 성장과 발달,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아기에서 아동기를 거치고 청소년기, 그다음에 어른이 되고, 그다음에 장년기를 거쳐서 지금 이제 노년기에 와 있습니다. 그로스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키가 크다, 체중이 늘었다, 그래서 사이즈의 변화를 우리가 성장, 그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발달이란 개념은 기능이 완벽해지는 것을 우리가 디벨로프먼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키가 크고 체중이 늘어서 점점 어른이 됐다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또 사이즈가 조금씩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기능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또 남녀라는 관계에서 우리 인생을 한번 보게 되면은, 둘이서 좋아해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뭔가를 계획을 했는데 남자가 실수를 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래서 대단한 여자입니다. 자기도 슬그머니 실수한 척 넘어간다. 그 다음에 그 미래를 위해서 뭔가 좀 돈을 모으자, 저축을 하자. 그래서 둘이서 열심히 그 돈을 모았는데, 살다 보면은 또 깰 때도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남녀가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생각은 서로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떻든 살다 보니 그 부인이 좀 아팠고, 부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남자 혼자 살아남았다는 그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휴먼 그로스 앤드 디벨로프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말로는 생애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피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몸의 안팎이 전부 좀 기능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젊었을 때 얼굴하고 현재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적에 얼굴은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로 피부의 변화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노인 증후군이다. 첫째는 신체 활동이 좀 자유롭지 못하고 기능이 장애를 받고, 그러다 보면은 인지 기능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아프다 보니까 다약제 복용, 여러 가지 약을 먹게 되고, 또 일부는 우울증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방광 기능이 저하가 된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방광 기능이 저하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무서운 것이 낙상 및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다. 연령별 사망 원인을 보면은 1위는 무조건 암이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암에 의한 사망이 많아지고, 이거는 젊은 나이나 마찬가지니까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심장 질환에 의해서 고생을 하고, 그다음에 역시 또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70대, 80대가 됐을 적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감기가 이것이 폐렴이 돼서 좀 상당히 위험한 요소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젊었을 때 잘 보지 못했던 당뇨병이 사망 원인의 높은 그걸 차지하게 됩니다. 2장에서는 우리 몸을 좀 가볍게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감이라는 것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감이 발달되면은 우리가 삼의 질이 좀 높아진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시각에 변화가 생기고 미각이 떨어지고 청각도 좀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삼의 질이 좀 저하가 된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감각 기능의 저하를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은 미각과 후각이 변화가 생기고 침분비, 그다음에 소화 기능에 저하가 일어나고, 특히 구강 노쇠, 치아나 구강에 장애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식욕 부진이 생기고 영양 결핍, 체중 감소, 이것은 궁극적으로 근육 악화와 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식욕 부진, 이거를 좀 더 잘 이겨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체온을 측정하고 36.5도다, 정상이다. 근데 우리가 햇볕을 쬐게 되면은 땀이 납니다. 그래서 땀이 날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시원함을 느낀다. 그 다음에 추운 데 가면은 온몸을 떱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닭살이 돋는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항상 체온은 36.5도로 일정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우리 몸에서 대표적인 것이 체온, 그 다음에 혈당, 그 다음에 체내의 수분량,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흡수가 되고 이것이 심장에서 온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대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사 노폐물이 체외로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흡수, 분포, 대사, 배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위장관에서
음식을 먹었다. 우리가 입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사과가 들어왔다. 근데 우리 몸을 잘 보면은 입하고 항문은 하나의 관으로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 사과는 엄격히 얘기하면은 몸 밖의 사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먹었던 것은 몸 밖에 있다. 이것이 소화가 되고 흡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몸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혈액 속으로 들어왔을 적에 우리가 몸 안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하고 장은 그 하나의 관이다. 이것이 소화가 되고 흡수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가 나이를 들게 되면은 이와 같이 위산, 펩신 이런 것들이 분비가 감소되고 따라서 소화 흡수가 조금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위장 장애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영양 결핍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들어온 그 물질이 소화 흡수된 것이 피로 가고 피에서 심장에서 또 혈관을 통해서 온 몸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 전 단계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이 좀 더 정상인보다 많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의 위치고, 간은 위에서 소화 흡수된, 위장관에서 소화 흡수된 것이 피로 가기 전에 반드시 간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역할은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를 대사하는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해독작용,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서 뭔가 해로운 물질이 있을 적에 간에서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도 대사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뭔가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에서 해독한다. 그래서 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반 이상이 줄어들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흡수, 분포, 대사를 거쳐서 배출을 이루게 됩니다. 배출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대사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버리는 것을 배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콩팥의 역할은 체내의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래서 항상성은 체온, 혈당, 그 다음에 수분량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사진에서 보셨듯이 심장이나 간은 우리 몸에 한 개만 있습니다. 근데 신장은 양쪽으로 두 개가 있다. 어떻게 보면 뭐가 더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두 개가 있다는 뜻은 한 개가 없어져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폐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폐도 두 개가 있다. 그래서 하나가 손상이 돼도 뭐 큰 문제는 없다. 다시 말을 바꾸면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나이가 들면은 콩팥도 굉장히 나빠진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장에서는 당뇨병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 얘기는 다 생략하도록 하고, 쉬운 말로 다식 다음 단뇨가 왜 일어나느냐 이런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 종류, 합병증, 치료 각각에 대해서 전문적인 얘기는 좀 생략을 하고, 그럼 당뇨병 초기 증후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식, 다뇨, 다음. 근데 더 중요한 건 체중 감소, 무기력증, 만성 피로감 이런 거를 잘 살펴야 되고, 공복 혈당, 저녁을 먹고 밤새 아무것도 안 먹고 아침에 혈액을 검사했을 적에 126mg/dL 이상일 적에 우리는 당뇨병이다. 그 다음에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일 적에 우리는 그 당뇨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근데 노인에서는 나이가 들면은 전형적인 증상, 다음, 다뇨, 다식이 잘 나타나지 않고 그냥 몸이 피로하다, 무기력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런 그 피로감이 크다 이렇게 했을 적에 병원에 곧장 가서 한번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혈당 수치로 본 당뇨, 당뇨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정상은 100mg 미만을 우리가 정상이다. 그 다음에 당뇨병은 숫자상으로 126 이상일 적에 우리가 당뇨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밥 먹고 2시간 후에 혈당이 140이 안 되면은 정상이다. 근데 200이 넘으면 당뇨병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중간에 있는 뭐 당뇨 전 단계, 당뇨병 고위험군, 경계성 당뇨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있던 상태가 하루 만에 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5년, 10년 그 사람에 따라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와 같은 전 단계에서 당뇨병으로 넘어간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80이다. 근데 우리 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 단계가 얼마큼 있었는지는 잘 모른다. 그래서 숫자상의 당뇨병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전 단계 가정을 많이 그 오랜 동안 가지고 있을 적에는 그 당뇨병을 하고 같이 한번 그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혈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이 뜻은 만성합병증이다. 만성합병증은 당뇨라고 진단을 받았다 해서 하루 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3년, 5년, 10년, 15년, 20년 긴 세월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혈관 합병증, 대혈관 합병증. 이제 오늘 조금 깊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급성합병증입니다. 급성합병증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난다. 그래서 만성합병증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급성합병증은 즉각 나오게 되고 대표적인 예로서 저혈당, 당뇨병성 케톤산증, 고삼당성 고혈당 이 세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왜 위험하느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즉각 혼수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곧장 사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혈당의 원인이 저녁을 먹고 밤새 안 먹고 누구 자니까요. 그다음에 아침을 안 먹고 공복 시에 운동을 좀 심하게 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혈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장시간 운동을 했다. 이것도 혈당이 금세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혼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좀 하러 가자 했을 적에는 간식을 꼭 챙겨서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운동 시작하면서 중간중간 혈당을 한번 체크해서 혈당이 낮아지면은 중지하고 간식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쩌다가 빈속에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을 거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위험하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자면서 혈당이 떨어지는 경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낮에 의식을 잃는다 하면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자다가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다. 그래서 자기가 좀 몸이 안 좋았을 적에는 주무시기 전에 한번 혈당을 측정해 보고 혈당이 좀 낮은 듯하다 하면은 좀 드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혈당이 70mg/dL 이하인 경우 우리가 저혈당, 그래서 혈당이 낮았을 적에는 즉시 치료를 해야 된다. 의식이 있을 적에는
간식을 먹고 병원에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의식이 없을 적에는 무조건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주위 사람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이 즉시 나타나게 되고 그거는 사망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식은땀이 난다, 어지럽다 할 적에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노인 당뇨병 환자가 저혈당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인지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다. 혈당이 떨어지면은 뇌로 들어가는 글루코즈, 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쉬운 말로 뇌가 죽는다. 그래서 저혈당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프다 보니까는 이약 저약 먹다 보면은 또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혈당을 측정해서 혈당이 낮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된 이런 것들을 즉시 먹는 게 좋은데 이건 의식이 있었을 때 먹어야 된다. 의식이 없으면은 우리가 삼킨다는 게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으면은 무조건 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간식을 항상 좀 가지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혈당이 좀 어지럽다, 이런 어떤 뭔가 다르다 하면은 한번 혈당 측정을 해보시고 낮으면은 즉각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연령에 따른 당뇨병 유병률, 그래서 보면은 30살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에 의해서는 약 320만 명이 당뇨 환자입니다. 그렇지만은 당뇨 전 단계 그것이 660만 명이고 성인 30세 이상에서 그 3명 중 1명은 당뇨와 관계가 있다. 2015년 결과고 현재는 더 숫자가 더 많아졌지만은 그 당뇨병이 여기서 보면은 30대에 많이 생기게 되고 40대에 껑충 뛰고 50대에 많아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70대가 됐을 적에는 더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 이 비율입니다. 특히 여성 환자들은 그 남자보다 적은데 나이가 들수록 여성분들이 그 당뇨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청장년 당뇨병, 이거는 40대, 50대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70대, 80대는 노인 당뇨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 단계에서 하루아침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그래서 현재 당뇨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몸은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8년 동안 추적한 결과 당뇨 전 단계에서 그 매년 3% 정도가 당뇨병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그 당뇨병은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인슐린 처리 주사 이렇게 그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대, 50대랑 그 다음에 70대, 80대랑은 몸이 다르다. 특히 치아, 그 다음에 소화 기능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젊은 방법대로 젊은 환자 대상으로 식이요법을 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운동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그 골격이 변화되어 있고 신경계가 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심한 운동을 해서 혈당을 내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목표는 혈당 수치의 큰 변동을 줄이자. 그 다음에 저혈당을 방지하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당뇨 합병증을 좀 더 예방하고 지원하도록 그 의사 선생님하고 잘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노인 당뇨병에서 식이요법이
하루 3끼는 반드시 밥을 먹자. 아침에 일어나서 밥맛이 없다고 건너뛰지 말고 아침을 먹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 밥맛이 없다고 밥은 안 먹고 빵이나 떡, 과일 같은 그런 주전부리를 많이 하게 되다 보면은 혈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부리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하고 그다음에 삼시세끼는 반드시 챙겨 먹자. 이유는 고혈당과 저혈당이 반복이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혈당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운동요법이 말씀을 드리면은 보폭을 좀 넓게 하자. 중요한 말이지만은 우리 몸이 따르지를 못한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운동은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젊었을 적에 운동을 별로 안 했다. 산에도 안 갔다. 그런데 지금서부터 그런 산에를 간다. 좀 어려운 얘기다. 왜 그러느냐? 심장마비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발과 관절에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혈당증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운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맨손 체조 이와 같은 거를 좀 더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근력 운동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또 살살 걷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걷지 못한다, 보행에 불편하다 해서 운동 못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이 맨손 체조를 하다 보면은 근력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당뇨병이 있다는 이 표식을 옷이라든지 핸드폰, 가방 이런 데 꼭 붙여서 가지고 다니면은 어떤 의식이 안 돼서 쓰러졌을 적에 옆 사람이 도와줄 수가 있다. 그래서 창피하다 이런 개념을 버리시고 이런 인식표를 꼭 가지고 다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노화와 노쇠를 말씀을 드리면은, 노화라는 개념은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저하되는 과정이다.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이것이 노화입니다. 그런데 노쇠는 비정상적인 노화다. 아무렇지도 않은 작은 변화가 큰 신체에 큰 영향을 준다. 이것이 노쇠라고 할 수가 있겠고, 큰 병으로 발전한다. 아무렇지 않던 감기가 운 나쁘면은 폐렴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망하게 되는 이것이 노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건강한 노화다. 이것이 전노쇠, 노쇠, 그 다음에 이렇게 장애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낙상이 문제가 된다. 원하지 않게 걷다가 낙상이 되면은 이거는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걷지 않으면 근육이 빨리 빠져서 중증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영양, 활동량이 부족하면 노쇠가 진행이 되고 체중 감소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겁니다. 지나가다가 빵 했더니만은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낙상이 되면은 상당히 어렵게 된다. 그래서 고관절 굉장히 위험하고 욕창 폐렴으로 진행될 수가 있고 요로 감염,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낙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손 체조 이런 거를 좀 하도록 하시고 좀 가볍게 걷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빵빵거린다고 해서 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반응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인데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잠시 한번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근이 감소가 돼서 아시다시피 키도 좀 줄어들고 좀 약간 굽어지고 그다음에 빼짝 마르게 된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30살이 넘게 되면은 근력이 줄어든다. 30살 정도 됐을 때 최고고 근력이 줄어들게 되고 여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왜 근력이 작으냐? 그래서 우리 신체 구조가 여자는 단백질이 조금 적습니다. 쉬운 말로 근육이 조금 적다. 그래서 여자의 근력이 좀 낮은 것은 당연하다. 근데 문제는 남자나 여자나 30이 넘게 되면은 줄어들게 된다. 그다음에 기초대사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말을 바꾸면은 잘 많이 못 먹는다. 우리가 20살 때 뭐 밥 한 그릇 먹었다. 근데 지금은 한 그릇 먹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 기초대사량은 근력, 체단백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체단백질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초대사량이 거기에 따라서 줄어들게 된다. 정상적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서서히 우리가 인생을 즐긴다. 그런데 근감소증이 오게 되면은 좀 빠르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근감소증을 우리가 방지하려면은 하루 3끼는 꼭 드시고 그다음에 가벼운 운동은 항상 하시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감소증이 일어나게 되면은 보행의 장애, 일상활동 장애, 그다음에 당뇨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이 또 낙상이 되면은 장기 치료로 가고 또 마찬가지로 운동이 부족하고 또 근감소증 이게 뱅글뱅글 같이 돌게 됩니다. 노인 당뇨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초대사량이 줄고 근력이 줄고 그 뜻은 공복 혈당이 올라간다. 우리가 16세, 26세에 20대 초반에는 84라가 정상인 거고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한국 사람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인 경우 20대에 92, 30이 되면은 95로 올라오고 이것이 60, 70에 가면은 100을 넘게 된다. 그다음에 여성인 경우도 88에서 점점 100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복 혈당이 왜 높아지느냐? 체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혈당이 생성이 된다. 이건 어쩔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체단백질 분해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서 하다가 어느 날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상태가 팔이 좀 안 되는데 이거를 굶기게 되면은 정상지는 3 정도로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간 글루타치온. 근데
중크롬산을 투여하고 굶겼더니만은 글루타치온 값이 정상보다 더 높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실수인지 알았고, 왜 그러냐면은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은 글루타메이트, 시스테인, 그라이시라는 세 개의 아미노산이 되어 있고, 시스테인은 우리 외부 음식에서만 섭취할 수 들어옵니다. 우리 몸에서는 만들어지지가 않는 아미노산이다. 근데 중크롬산을 투여했을 적에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독성 물질은 12시간 됐을 때 더 밑으로 뚝 떨어진, 이게 그동안에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잘못 측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거를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반복을 했고, 이걸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체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나오고, 이것을 글루타치온이 합성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보고를 저널의 잡지에 보고를 했고, 남들한테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당뇨병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스트레토조토신이라는 약물을 투여를 하게 되면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가 되고 일형 당뇨병이 유발이 됩니다. 정상지고 이 털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윤이 납니다. 그런데 스테토조토신을 처리하면은 오염물질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냥 똥하고 오줌이다. 정상지는 3일에서 4일마다 대패밥을 새거로 바꿔줍니다. 근데 당뇨지는 아침에 바꿔주고 퇴근에 바꿔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은 다 젖어 있어요. 그래서 물하고 사료를 엄청나게 먹는다. 몇 달이 지나면은 정상지는 400, 500g으로 성장을 하는데, 당뇨지는 100 근처로 바짝 말라 있고, 여기 보다시피 완전히 똥 오줌에 절어 있다. 그러면은 인삼이 효과가 있다 없다, 저기서 혈당량이 변화가 있다 없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에서 간 글루타치온이 100이다. 이걸 굶기면은 30으로 저하가 됩니다. 그런데 당뇨병을 유발시키고 한 달 뒤에 역시 하루를 굶기게 되면은 낮아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은 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당뇨를 유발시키고 2개월 역시 낮아졌다. 3개월 마찬가지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났을 적에 하루를 굶겼더니만은 엄청나게 증가되어 있다. 쥐에서의 6개월은 쥐가 1년에서 2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따지면 25년에서 약 50년에 해당하는 그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6개월이다. 중요한 거는 작은 변화에 의해서도 체단백이 분해가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장로님과 권사님한테 좀 권하고 싶은 게 있는 거는, 절대 식사를 거르지 말자. 아침을 밥맛이 없다 하더라도 꼭 드시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랑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그 다음에 가벼운 운동을 즐기자.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손잡고 좀 조금 걷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젊어서부터 이런 운동을 안 했으면은 절대 하지 말도록 하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음을 편안히 갖자. 우리가 거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애주기다. 그래서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그 차를 좀 드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혼밥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그 연연하지 마시고 좀 더 같이 한번 어울리자. 스스로 적극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 그 다음에 또 일부는 밥 먹기도 싫고 씻기도 싫다. 자기 학대하는 이렇게 좀 이건 어쩔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동신교회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좀 교제를 활발히 하자.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고, 오늘 오신 분들처럼 그 경로대학의 강의도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수학여행도 저번 주처럼 또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요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행사에 빠짐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삼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하루는 저녁이 여유로워야 된다. 그 다음에 1년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는 것이 우리가 노년에 있을수록 좀 더 여유로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음에 있는 어떤 짐들을 조금 버리시고 좀 여유롭게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